아우디 Q2 2.0 TDI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기본형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하고 두 개가 정식 수입돼서 판매 중에 있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최근 아우디의 트렌드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모습이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사이즈에서 오는 컴팩트한 느낌들,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36.7kg/m입니다. 7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전륜구동 도심형 SUV인데요. 오버행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휠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 같은 것들도 좋은 편입니다.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로 50, 18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도 하단부의 마무리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별도의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든가 재질을 달리 가져가고 있으면서 조금 터프한 이미지를 구현해주기보다는 도심형 SUV답게 도심주행에 적합한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죠. 펜더 측면에 펜더 S라인 로고 선명하고요. 바깥쪽 거울은 A필러 끝쪽이 아니고 문 쪽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이 조금 좋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어두운 크롬이라든가 조금 바닥바닥한 느낌을 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C필러인데요. 여기가 그레이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좀 두툼해 보이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정감도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주요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디젤 모델이라서 요소수 주입구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죠.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은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터프한 느낌, 그리고 단단한 SUV의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후면부는 낮고 넓은 느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요. 아무래도 테일라이트가 양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 잘 돼 있고요.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서 보고 있고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으로만 바닥을 향해서 싱글 타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도 두둑하고 큼직하고요. 3.5 TDI라고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조금 아쉽긴 하죠. 프리미엄 모델이고 4천만원이 넘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량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여유가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측면에 LED로 조명은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뒤에 각각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활용도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바닥 공간도 또 제법 깊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패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2단으로 조정을 해서 조금 더 깊은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열 등받이도 접어서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까지 다 제거해보고 다시 한번 공간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는 뒷문을 열고 여기에서 레버를 눌러서 접는 방식입니다. 앞쪽이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실내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막 많이 넓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굉장히 짜임새 좋게 그리고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뽑아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 안쪽에 손잡이가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에 살짝 손을 넣고 잡아당기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 키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그립이 나쁘진 않고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그립이 좋은 편이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원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아주 꽉 잡아주는 느낌이 탄탄한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루하거나 좀 촌스럽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약간의 고급감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딱 알맞은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디자인이 간단하면서도 소재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도어 손잡이 바로 앞쪽에 락 언락 기능이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칠드런 락도 뒤쪽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데 마무리는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내포켓 크기 적당하고요. 각도도 나쁘지 않죠. S라인 모델이라서 플레이트에 이렇게 S라인 로고가 선명하고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넘버 서포트는 전동으로 4A 타입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펌핑 기능, 결정적으로 등받이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뭐라고 그러죠? 돌돌이라고 표현하던가요? 아무튼 이 레버를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텐션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 동그란 부분을 돌려서 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서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의 착자감이나 안장에서 느끼는 피로도, 그리고 등에서 이 허리 잘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조금 조작이 아쉽다라는 점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헤드레스트 크기나 각도, 그 다음에 쿠션감 같은 것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센터 터널 높이 적절하고요. 이런데 꾸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세련된 패턴들이 보입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되게 큼직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조명 스위치 로터리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공조장치 이 에어벤트 보시면 요게 이제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부분이고, 포지션은 요걸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 부분이 원형이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좋고요.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닌데 위에서 보면 루프의 절반 이상은 유리가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오픈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 2.0 TDI 엔진은 내구성도 검증이 충분히 됐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엔진이기도 하죠.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아우디가 잘해주는 느낌들 12.3인치의 버추얼 콕핏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클러스터 안쪽에서 볼 수 있고 클러스터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고 기능면이나 아니면 안전운전 하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 보고요. 메뉴 구성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기능처럼 보이는데 실제 써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다양한 정보들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틱 타입입니다. 이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앞에 차량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안전운전의 시야를 뺏기지 않고 손으로 조작만 조금 익히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여기에서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안쪽의 메뉴 구성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복잡한 게 없어요. 이 차는 복잡한 게 없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도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생각보다는 있는 편이었어요. 화면에 비해서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어라운드 뷰가 빠져있는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해요. 가운데 에어벤트는 원형으로 두 개 있고 역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 포지션 설정 이렇게 됩니다.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의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좀 전에는 MMI 통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물리키 사용해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아우디가 또 잘하는 부분이 이 공조장치인데요. 되게 깔끔해요. 심플하면서도 이 조작했을 때 딸깍딸깍 하는 이런 느낌도 좋고요. 온도 조절은 좌우측 각각 개별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통풍 기능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USB A 타입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기어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들긴 하죠. S 모드, 드라이브 S 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MI 컨트롤러도 직관적이고 되게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요 딱딱 끊기는 이런 조작감 같은 것들 좋고요.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운전할 때 방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안쪽에 공간은 제법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USB A타입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까지 이 안쪽에 보이시죠? 조명은 조금 아쉽긴 해요. 주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인데요. 딱 열어보면 천천히 고급스럽게 딱 떨어집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 좋은 편이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내장대들도 신경을 조금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차 급에 비해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 거울은 조금만 더 이게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LED 조명이 커버랑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실내등은 LED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LED 구성이고, 이 끝에서 터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크기에 비해서 좀 넓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테두리가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는, 여기 살짝 남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끝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디자인 앞쪽하고 같은 컨셉이고, 또 크기라든가 접근 각도가 몇 포켓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바닥이 아래쪽으로 움푹 파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발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가운데 턱은 조금 있는 편에 속하고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도 아주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각도는 아닙니다. ISO 픽스 갖춰져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작은데 쉽지만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해보면 기능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 없고, 위쪽도 잘 보시면 약간 어둡게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살짝 파여 있어서 성인 남성 두 분 앉았을 때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세 분이 앉기에는 가운데 분 이 발 위치가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있고, 에어벤트가 없는 점은 살짝 아쉽네요. 아래쪽에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콕핏 구성은 운전석 중심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운전자한테 집중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래 보더라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패턴들, 이 패턴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도 느낌이 나쁘지 않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럴 패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도 깔끔하죠. 작고 가벼운 차체에 힘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의 여유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6.7이고요. 도심에서는 15.5, 고속도로에서는 18km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진행을 해보면 약 14.8에서 15.6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차가 누적 주행 거리가 1000km도 안 됐고요. 그리고 주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에 굉장히 근접한 실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C 강성이나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단단한 쪽이고요. 단단하면서 쫀득한 쪽보다는 약간 이렇게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거나 너무 하드해서 막 덜덜덜덜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통통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렁하거나 물컹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요 사이, 4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레인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승차감은 아닙니다. 그 실구매층에서는 관심 있어 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입니다. 스티어링의 느낌은 가벼운 쪽보다는 약간 묵직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묵직함이 무거운 거라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이 스티어링의 안정감이 꾸준하게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오히려 승차감보다는 저는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티어링은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또 이 안정감 있게 진득하게 쭉 물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 뿐만 아니고 남성 운전자분들 그리고 운전을 조금 스포티하게 하시는 분들까지도 폭넓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셋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자세가 약간 튀는 듯 하다가 탁탁탁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가 있고요. 출렁출렁하고 좀 바운싱이 많은 이 스트로크가 좀 긴 차량을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버추얼 콕핏을 포함하고 있는 메인 클러스터는 크기가 적절하거든요. 근데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AVN 요거는 와이드 타입인 것까지는 좋고 해상도도 나쁘지 않은데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해요. 도심 구간에서 주행을 할 때 소음은 이 측면에서 풍절음이나 공무원 같은 것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 엔진룸에서 전해지는 2.0 TDI 엔진 자체가 회전 질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디젤 엔진 특유의 개개개라는 그런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 주행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도로 여건에 너무 잘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오밀조밀하게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 확보되는 시야가 굉장히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실내도 상대적으로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잘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넓은 실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처리할 때의 이 시야 확보되는 시야 같은 것들이 참 운전자를 많이 배려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보여지는 이 광각 부분, 일반 미러랑 광각 미러랑 지금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명 SUV 치고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이 날카로운 느낌들이 좋은데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코너링에서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날카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우디의 콰트로가 만약에 이 차에 장착이 돼 있었다고 그러면 글쎄요,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였으면 좋겠는데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고요. 스틱 타입으로 이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도 익숙해지면 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긴 한데 보다 적극적인 조상 보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기능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가 있는 구성이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거든요. 앞뒤 모두 다 일반 유리인데 유리가 조금 도톰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같은 데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는 것들 없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꽤나 잘 제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할 때는 2.0 TDI 엔진의 그 디젤 특유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갤갤거린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아무튼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거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실내로 유입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 RPM이 올라가고 또 속도가 기준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극초반에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만 담력은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소형 SUV인데도 꽤나 자세 제어를 잘 해주는 편이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죠. 그 다음에 개별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하고 효율은 확실하게 극명하게 그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셀렉트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승차감이랑 자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좀 둔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하고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효율 모드로 놓고요, 연비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최대치는 19.2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18, 19를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줬는데,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매력적인 연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버추얼 콕핏은 아우디가 참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클러스터 안쪽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보니까 HUD가 크게 또, HUD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굉장히 민감한데, HUD가 없더라도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트 포지션도 절묘한데요.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전방 시야를 아주 잘 확보해주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 조금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 보거나 운행을 해보더라도 생각보다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조금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디젤 터보 엔진 특유의 약간의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이렇게 움찔하는 느낌은 드는데, 토크감이 좋다 보니까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제법 스포티한 맛도 있는데요. 사운드 시스템은 아우디의 순정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 오디오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음대하고 저음대에 탄탄하게 받쳐두는 느낌이 좋고요. 고음도 나름 또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은 가능한데 무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 차는 기본형하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이 국내에 정식 수입돼서 판매 중에 있는데요. 둘 다 4천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가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형에 비해서 한 300에서 400 정도 더 비싼 차량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된다든가, 뭐 이런 또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HUD나 통풍 시트 같은 것들이 갖춰졌으면 기본형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면 옵션 구성에 그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었으면 하는 부분은 못내 아쉬움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성 너무 좋거든요. 구성 좋고 차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사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최근에 대세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지막 내연기관 완성도가 높은 2리터 디젤 엔진, TDI 엔진을 소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최근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언급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소장 가치라든가 구입할 만한 차량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자리가, 차량 가격의 앞자리가 4로 시작되지 않고 3으로 시작했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가 국내 도로권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좁은 도로, 지방 국도 같은 데 다녀보면은 참 부담 없이 타고 다니기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이런 세그먼트를 특별히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여성 오너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크기에 있어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시더라도 좁은 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때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일반 세단이나 좀 더 큰 SUV들에 비해서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Q2의 분명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소형 차량이지만 크러스패드 가로로, 그리고 센터 터널 측면에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아우디는 조명회사다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그 별명에 잘 맞게끔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저속에서 그 DCT 특유의 말 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울컥울컥 하는 것들도 제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축축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도심에서 순발력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 DCT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느낌, 말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라는 그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제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인 특성, 그 수동기어 클러치 밟고 이렇게 운행할 때 약간 슬림 나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은 남아있기는 한데 울컥울컥하고 막 승차감이 안 좋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돼서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엔진에 이 토크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기어비는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균일하게 배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어떤 구간에서라도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안전벨트 클립 위치가 이렇게 쓰지 않을 때 시트 안장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안전벨트 클립 위치가 체결하기 전에 그 기본 위치가 조금 낮아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 아우디 Q2 2.0 TDI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